티키타카, 내가 예민한 거야? 네,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 안에 끝내는 썰풀이 시간,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 자, 오늘은 죽어도 꼰대는 되기 싫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달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자, 오늘 제 곁에는 다은, 정은, 덕형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살다 보면 이거 혹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럴 만한 거였는지 아니면 내가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건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요. 전화 소리가 무서워요 님의 사연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난해까지 제 번호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공개했었는데 밤늦게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제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어플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플이 어색하다. 끊기고 잘 안 들리고 해서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번호 공개를 왜 안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뭐 불편하게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제 사생활 없이 24시간 모든 연락에 응대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요. 언니, 저는 이제 취학 아동이 있잖아요, 둘이나. 네. 근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뭐 그 선생님이 개인 연락처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답답할 때는 있지만 그 정도로 답답하게 긴급한 사안은 일단 없고 연락이 그래도 24시간 안에 오는 거고 네. 그 정도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의견이에요? 방금 구독자 한 명을 잃는 소리가 났는데 네. 아니 왜냐면 그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밤늦게 막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왜냐면 선생님들이 학부모들 비상 연락처는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이제 내 아이를 맡기는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거나 하면 역으로 좀 급하게 연락을 취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만약에 번호가 없으면 사실 좀 답답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번호 공개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보통 이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 있다가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과 그 아이의 일정은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밤에나 새벽에 선생님이 필요한 일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학부모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학부모로 2년째 있는데 네. 그렇게 긴급하게 연락할 일은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봤자 이 숙제가 사람들은- 이게 뭔 의미지? 라든지 그쵸. 줄넘기를 가져가는데 이 줄넘기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네. 대체로 뭐 받아쓰기 범위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누군가의 밤 늦게까지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전화할 일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예. 되게 기자들이 많이 이런 일을 겪잖아요. 저희도 번호가 여기저기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그쵸, 저도 네. 밤에 갑자기 오는 전화 받고 새벽에 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되게 그 다음 날도 화가 나고 막상 그게 별일이 아니면은 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번호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이게 어쨌든 전화번호 공개가 의무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아이들 둘이 쌍둥이인데 반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 반 선생님은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딸내미 반 선생님은 피드백이 반나절 있다 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불편한 적이 전혀 없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 업로드 문의를 거의 안 하는 편이라서 조금 이렇게 엄마들이 근데 연락처를 알면은 밤늦게까지 꼭 연락을 하는 엄마들이 생긴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 때문에 이 어플을 통해서 연락하도록 하는 건데 그 선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화번호 공개를 하는 게 이제 네. 선생님들의 의무는 아니고요. 뭐 자율, 뭐 학교의 지침에 따라 맡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좀 이런 좀 일들 겪는 경우가 실제로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예 뭐 투폰 쓴다고 하죠. 업무용, 개인용 분리해서 쓰거나 아니면 요즘 카카오톡도 프로필 분리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나름의 어떤 선을 만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이 논쟁이 생겨난 지는 꽤 됐더라고요. 뭐 최근에 생겨난 건 아니고 방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주장들이 서로 맞서는 건데 뭐 학부모 측에선 비상시에 좀 급하게 연락해야 할 일도 있다. 근데 너무 뭐 선긋는 모습은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고 교사 측에선 내 개인 삶도 어쨌든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장이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맞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 사례가 사실 현장에서 계속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4년 전에는 교원단체 총연합회랑 교육부에서 교사 전화번호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오. 이런 합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최근에는 각 교육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내놓고 있는데 좀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대구에서는 교실이나 교무실 유선번호만 공개를 하고 학부모가 근무 시간 중에 여기로 연락을 하면 교사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충남에서는 휴대전화 하나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투넘버 서비스 이런 게 있고 서울에서는 사실 저도 교육부 출입하면서 전화를 할 때마다 이게 아예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별도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서울에서 아예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휴대전화를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사연에서도 나왔던 그 앱, 그 하이클래스나 클래스팀 같은 네. 어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번호 공개 없이도 굳이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뭐 메신저나 음성전화 연결 등 같은 방식으로 좀 소통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 놓긴 했거든요. 방법이 많네요. 네. 되게. 근데 전화가 사실 좀 학부모 입장에서 직관적이니까 네, 그쵸. 그쵸. 편하죠. 기다리지 않아도 네. 되니까. 사실은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 중에는 그 반으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전화를 받으세요. 보통은 6시, 5시 이때까지는 계속 받더라고요. 계시니까. 1학년 2반이면 102 이런 식으로 누르면 담임 선생님과 보통은 연락이 되고 안 되면 하이클래스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입장인데 또 고학년이 되면 어떤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입장이고 근데 사실 저희 때는 이런 게 갈등까지 있었던 한반에 너무 라떼 얘기인지 모르지만 56명씩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좀 이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저랑 또 다른 세대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초등학교 앨범에 애들 집 주소랑 전화번호랑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엄청 상세하게 나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정보 자체가 이제 학교 안에서 좀 예민하지 않게 좀 소비가 됐던 것 같기는 하고 뭐 선생님 찾아갈 이유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저희 때 이런 문제를 막 겪어본 적 없는데 제 음. 개인 생각으로는 카카오톡의 등장이 아. 이게 큰 영향이 있지 않는가. 왜냐면 거기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특히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 그래서 네. 선생님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오셨나 보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SNS. 네,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점점 그 개인의 어떤 삶의 영역이 좀 강조되고 있잖아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사생활. 네. 그리고 또 젊은 교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은 그 학부모들이랑의 갈등이 좀 커지는 이런 양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5월에 대구 교사노조에서 교사 1,100명 정도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직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대상의 73.1%가 학부모라고 합니다. 일단 그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 아니면 무관심. 극단적이죠. 극단적이네요. 네. 또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 또 수업권 침해랑 뭐 너무 과도한 간섭 이런 것들 때문에 학부모가 가장 큰 스트레스의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사실 궁금은 해요.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떨어져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어떤 사회생활의 첫 단추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은 한데 이게 사실은 담임 선생님 통해서만 나눌 수 있는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좀 어떻게 좀 조율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그럼 사연으로 들어와서 이번 사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는 꼭 굳이 이렇게 연락처를 몰라도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다. 혹시 그리고 또 굉장히 다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학교를 통해서 상시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꼭 통화하고 싶다. 한번 건너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알게 되면은 이제 뭐 준비물 갖고도 연락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응 그렇죠. 늦게 받으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의 어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너무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예능적 재미를 추구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네, 사실 학부모들의 마음이 이해는 가거든요. 저도 이제 좀 급하게 연락할 방법이 있는데 막 어플 대기하고 이런 상황이면 좀 답답할 것 같고, 이제 다은 기자 소개해준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투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번호를 2개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으면 뭐 이런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단순히 번호 공개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좀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 거기에 선택권을 부여해서. 왜냐면 최근에 학부모들 보면 이제 본인의 직업을 갖고 계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반적으로 퇴근이 6시라고 하면 선생님들도 퇴근을 하시고 학부모들도 이제 퇴근을 한 시간인데 사실 퇴근을 하고 나서 뭔가 교사들과의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뭐 업무 중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는 배려는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양쪽이 좀 조율할 수 있는 방법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저 오늘도 사연을 듣고 저희가 10분 동안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만 공감한 건 아니죠. 학부모도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내가 예민한 걸까? 뭐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듣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의 의견도 보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키타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